현재 정부 차원에서 뭔가 퇴거를 유예해 주는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퇴거 소송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3월달 2020년 3월부터 네. 코비드-19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그 테넌트들이 렌트를 안 낸다 하더라도 퇴거를 못하는 어떤 룰을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격히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이제 이걸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네. 3월서부터 8월 2020년으로 하나를 볼 수 있겠고요. 9월 2020년서부터 1월 2021년까지 나눠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2월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로 퇴거 렌트를 좀 못 내셔서 그러니까 지난 작년 3월 2020년서부터 말하자면 8월 2020년까지 렌트를 못 내셔서 건물주인이 퇴거를 할 수 없도록 법이 아예 정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9월 2021년 원래는 9월 2020년부터 1월 30일 2021년까지 25%의 렌트만 지불을 하면 퇴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1월 31일 2021년에 마감이 다 오기 바로 전에 네. 이 법을 연장이 돼서 1월 30일이 아니라 좀 6월 30일 마지막까지 25% 렌트를 내는 경우에 네. 퇴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여기서 얘기하는 25% 렌트를 과연 매달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9월 2020년부터 6월 31일 2021년까지 다 계산을 해서 밀린 렌트를 다 계산해서 네. 원래 매달 내야 될 액수의 25%를 6월 31일까지 내도 되는 건지. 네네. 예, 그러면 답은 이제 다 소급을 해서 6월 31일까지 25%만 내면 네. 7월 1일이 온다 하더라도 퇴거를 당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쭉 렌트비 안 내다가 6월 30일에만 딱 25% 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밀린 렌트의 25%를 내면 퇴거를 못하게 돼 있죠. 아. 네, 그러면 건물주인은 어떻게 말하자면 그러면 집을 받지만은 이래서 25%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집을 받지 못한 75%는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이제 민사 소송으로 해서 테넌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퇴거 소송은 아니고 그렇죠. 민사 소송으로.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차이가 뭐냐면 퇴거라고 하는 거는 네. 현재 입주하고 있는 테넌트를 내보내는 게 퇴거 소송이고 네네. 민사 소송이라는 거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테넌트에 대한 법적인 빚에 대한 판결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래서 테넌트가 25%를 낸다고 하면 퇴거는 시키지 못하지만 75% 미지불된 액수에 대한 민사 소송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에 테넌트는 뭐 현재 6월 30일까지는 돈을 안 내고 살 수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나머지 75%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혼동되시는 것들이 지불되지 못한 75%의 렌트에 대한 거는 네. 탕감을 받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셔야 되는데 네네. 이번 4월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렌터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 건물 주인과 테넌트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네. 밀린 렌트비에 그러니까 75%가 밀렸지 않습니까? 네. 밀린 렌트비의 80%를 정부에서 건물 주인한테 지불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직접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렌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 건물 주인이 직접 테넌트의 사인을 받고 네. 어플라이 할 수도 있고 테넌트가 직접 건물 주인하고 해서 사인업을 해서 그 돈을 지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밀린 렌트비의 75%에 대한 탕감 조치도 좀 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현재로 좋아지는 네.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질문은 뭐냐면 네. 그러면 6월 31일까지 테넌트가 돈 렌트비를 전혀 안 낸다 하면 네. 퇴거가 전혀 안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법적으로
우리가 코비드 19이 시작되기 전에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낼 경우엔 3일 경고장을 주고 네. 3일 안에 밀린 렌트를 지불이 안 되면 퇴거 소송을 접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코비드 19이 시작되고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3일 경고장이 아니라 15일 경고장을 테넌트한테 주고 네. 그 15일 경고장과 동시에 테넌트가 내가 현재 렌트를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코비드 때문에 내가 지금 인컴이 없기 때문에 지불을 못 한다는 그 서면을 하는 그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건물 주인이 네. 15일 통보와 함께 그 서류를 테넌트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일 테넌트가 그 서류를 받고도 그 코비드 때문에 내가 렌트를 못 내는 겁니다 하고 사인을 해서 주지 않을 경우에는 네. 건물 주인이 그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코비드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닌 이상은 네. 모두 퇴거 소송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 손님들도 그렇고 네.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퇴거를 못 시키나 보다 하고 네네. 기다렸다가 그 15일 통보와 또 첨부된 코비드 때문에 내가 렌트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고 서면을 해서 건물주한테 줘야 되는 거를 네. 무시하고 안 하고 계시다가 네. 퇴거 소송을 내서 자진해서 그냥 나오신 분들 있고 퇴거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내 자료를 15일 이내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퇴거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료를 뭐 꼭 증명하는 건 아니고 네. 그 건물 주인이 주게 돼 있는 그 폼에 사인을 해서 건물 주인한테만 주기만 하면 괜찮으신 건데 아. 그 사인 자체를 그냥 막연하게 법이 지금 현재로 나를 퇴거를 못하게 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연히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뭐 따로 막 자료를 코비드 때문이다라는 증명 자료를 그 낼 자체는 필요는 지금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코비드 때문에 내가 렌트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는 네. 서류만 사인을 해서 아. 건물 주인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서명을 안 하셔서 퇴거를 당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잘 모르면은 이렇게 그렇죠. 피해를 입게 예. 되는 사실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네. 지금 굉장히 좀 변호사들도 혼동이 돼서 네네. 왜냐하면 지금 법을 보면 연방법이 있고 네. 코비드 19 렌털 이슈와 함께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고 카운티법이 있고 시법이 있어서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동스럽고 지금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런 법에 대해서 건물주인도 본인이 몰라서 퇴거 안 시키는 분들도 있고 테넌트가 본인이 몰라서 또 그걸 안 줘서 또 퇴거 당한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은 이제 6월 30일이 왔을 때 네. 과연 그러면 또 이 법이 전번에 1월 30일에서부터 6월까지 연장이 된 것처럼 네. 또 연장을 될지 아니면 6월로 끝나면 7월 1일부터 그럼 퇴거가 시작될지 그건 아직 잘 아무도 모르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 6월 30일까지 렌트비를 그렇죠. 유예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 예. 퇴거를 금지할 수 그렇죠. 있도록 예. 해주는 건데 사실 6월 30일 해봤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계시다가 이제 퇴거 유예 조치는 끝났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면은 그때부터 집주인들이 다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상황이 네. 참 힘든 게 물론 이제 테넌트들 입장에서는 하시던 뭐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역량이 크셔갖고 렌트를 못 내는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정부에서 렌트를 뭐 25%만 내도 된다. 아니면 안 내고 계속 있다가 6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뭐 1불도 지불 안 하고 계시다가 6월 30일까지 기다리실 수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뭐 PPP 론이다 뭐 론이다 하고 테넌트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반면에 맞아요. 엄격히 보면 건물주는 자기 잘못한 건 없는데 렌트비도 못 받고 은행에서 독촉을 당하고 네. 뭐 이런 참 양쪽이 다 어려운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동안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 렌트비를 못 받고 버티셨으니까 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6월 30일 이후로 네. 퇴거 소송을 마구 진행하실 수도 있는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이 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네.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7월 1일서부터 소송이 시작된다면 아마
퇴거 소송이 아마 본물이 터져서 엄청난 사람들이 퇴거 소송을 하고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또한 이 퇴거 소송과 맞물려서 네. 그동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테넌트도 이제 렌트도 못 내시고 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파산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네. 퇴거 소송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해버린다. 그렇죠. 건물주한테 그동안 밀린 렌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안 내, 작년 3월부터 안 낸다고 했다면 네네. 그럼 지금 거의 1년 이상 안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몇만 불씩은 다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재정적으로 앞으로도 인컴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파산이 다만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또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현실이 네. 뭐 건물주인이나 테넌트나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이 퇴거 유예 조치는 뭐 상가와 주거지 모두 다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준하는 법들은 다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5% 렌트를 내고 이런 거는 지금 그 레지던셜 거주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네. 상가에는 이런 25%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법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네. LA 카운티에서는 3월 말까지는 상가도 퇴거를 못 시킨다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지만 그 네. 후로 법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4월 지나서 네. 그 전까지는 3월까지는 LA 카운티에 있는 상가도 렌트를 안 낸다고 해서 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렇게 카운티마다 뭐 주마다 시마다 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또 법의 업데이트 속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굉장히 저 자신도 굉장히 혼동스럽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일단 다음 법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렌트비 내자 이러면서 렌트비 안 내고 계신 분들도 꽤나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언젠가는 이 렌트비 유예 조치가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만간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뭐 퇴거 소송 하실 분은 퇴거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 거고 네네. 테넌트 입장에서는 이제 퇴거 당할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네.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퇴거 소송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제 사무실한테도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들이 퇴거 소송을 당하면 당장 나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이 당신이 퇴거 소송 시작하면 본인이 와서 키를 바꿔버리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느냐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7월을 법이 안 바뀌는 한에서 7월 1일 시작으로 해서 퇴거 소송이 시작이 한다면 퇴거 소송 이제 기본적으로 법은 이렇습니다. 퇴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쫓겨나는 건 아니고 네.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니고 퇴거 소송을 하고 절차가 있어요. 법 절차가 소장을 전해주고 네. 뭐 법원에 가서 또 재판을 하고 간단한 절차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또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또 셰프를 보내서 셰프가 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뭐 이런 절차들 시간들이 예전에는 보통 2달 반 3달 걸렸습니다. 네. 판결을 받기까지. 네. 물론 뭐 경우에 따른 좀 더 빠른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그 코비드-19 때문에 퇴거를 못한다는 법이 없어졌을 경우에 네. 퇴거 소송하면 앞으로 퇴거 소장을 받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판결문이 나오고 셰프가 와서 나가라고 할 기간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수천만 명이 다 퇴거 소송을 할 거고 그렇다면 그 법원에 접수된 서류를 프로세스하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 또 셰프가 나와서 또 테넌트한테 나가라고 통보를 하고 하려면 셰프가 명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만 가지 케이스를 하루에 가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퇴거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장 나가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코비드-19 때문에 네. 퇴거 소송을 당하면 그 판결문이나 이런 게 레코드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크레딧 리포트 같은데. 네. 그렇다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딴 데를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네.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그 아파트에서 보니까 당신은 코비드 19에 이미 퇴거를 당한 사람에서 내가 더 이상 안 받겠다 한다면 네. 그럼 법에 접촉이 돼요. 코비드 19 때문에 퇴거당한 거를 이유로 애플리케이션을 거절을 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코비드 19의 이유로는 그렇죠. 거절을 못하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 레코드가 있어서 당신은 그 전에 있던 곳에서 코비드 19 때문에 퇴거를 당했기 때문에 네. 당신은 우리 아파트에서 예를 들자면 그 애플리케이션 받아들여서 아파트로 이사 오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네. 그건 법으로 잘못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코비드 19 때문에 퇴거 조치를 당했어도 그 크레딧 리포트의 용량이 가나요? 그렇죠.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트가 퍼블릭 레코드 크리포트에 올라올 거예요. 예. 이거는 코비드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예전에도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퇴거 소송을 당하면 재판 날짜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네네. 그 재판 날짜에 가서 재판을 상대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퇴거라는 거는 목적이 렌트 안 낸 거를 받는 것보다는 입주자를 내보내는 게 법적인 그 절차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퇴거 소송을 했을 때 내가 재판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판 날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테넌트인데 네. 건물주인이 저를 소송을 했어요. 퇴거 소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재판이 5월 1일 날 재판 날짜가 있으니까 재판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가 온다면 네. 5월 1일 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예를 들어서 4월 한 20일 날 이사를 아예 나오고 상대방 변호사와 법원에 내가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이게 퇴거 소송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발로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퇴거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보내는 게 목적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보내는 건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재판 날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한 가지 방법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판결문이 퍼블릭 레코드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신 꼭 편지로 상대방 변호사하고 네. 판사한테 내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걸 통보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건물주의 손에 달렸겠죠. 네. 밀린 그럼 퇴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그 퇴거 소송을 이제 민사 소송으로 바꿔서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다 청구하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네. 어떤 건물주는 더 이상 이 사람 쫓아가봐야 재산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없던 일을 내버려두자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퍼블릭 레코드에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네네. 거기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재판 날짜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단 하루는 너무 급박하고 네. 미리 적어도 한 열흘 전에 아니면 한 2주 전에 네. 나간다고 통보를 서면을 하고 다 법원에도 알리고. 한마디로 좀 합의를 이루는 거네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보다는 조금 트릭을 쓰는 거죠. 누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재판 날짜가 오면 상대방 변호사는 갈 거고 네. 가선 이길 수 없는 하면 그 자리에서 판사가 이제 퇴거를 나가라는 하는 명령과 함께 그동안 미니 렌트비 얼마까지 지불하라는 판결문이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내 퍼블릭 레코드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럼요. 이 퇴거 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하신 그렇죠. 분들 많을 텐데. 퇴거 소송을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오셨던 손님 중에 한 분은 진짜 코비드 때문에 렌트를 못 내셨는데 건물 주인이 네. 퇴거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그 상대방이 소송한 거는 렌트를 안 냈다고 하는데 네. 그 렌트 안 냈다는 기간이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인데도 네네. 그냥 퇴거 소송을 했으니까 그냥 내가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소장을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속상하니까 덮어놓고 그냥 있다가 상대방이 이미 판결을 다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울겨먹기로 나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장을 받았으면 과연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를 네. 법적인 자문을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대방 변호사 본인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시간을 좀 갖고 나올 수도 있었던 거를 그냥 속상하고니까 덮어놓고 있다가 그냥 네. 퇴거돼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퇴거 소장을 받고 뭐 며칠 이내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퇴거 소송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사 소송은 제가 또 차이가 있겠네요. 주정부의 소송, 네. 주정부의 민사 소송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소장이 대답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장을 바꾸라고 했지 법원에 소장이 언제 접수됐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소장을 받고 며칠 안에 대답을 해야 되냐. 소장을 받은 날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카운트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혼동돼서 여러분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사소송 주법에서 하는 민사소송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대답을 하는 거고 네. 연방법원 소송은 소장을 받고 21일 안에 소장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퇴거 소송은 소장을 받고 5일 안에 소장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럼 아까 그 경고장은 15일 이내까지 대답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 소장을 받은 거는 5일 이상으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더 준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현재 이 코비드 상황으로 좀 예외적으로. 아니요. 근데 코비드 상황은 이미 소장 전에 얘기죠. 벌써 15일 15 days 노리스를 주고 네. 그 코비드 때문에 서류 사인하는 거를 다 했는데 그걸 안 했고 시간이 다 지나고 그다음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 가서 또 시간을 줄 수는 이게 계속 그냥 시간 주는 기회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 테넌트가 가져야 될 시간은 충분히 15day 3일 경고장이 15일로 늘어났단 말이죠. 네네. 그거는 늘어났지만 소장에 대한 대답은 역시 같은 5일 안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네. 그럼 소장을 받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퇴거. 결석 판결로 넘어가서 결국은 퇴거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만약에 제출을 하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소장에 대한 그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답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이 어떤 답변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접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사가 쌍방이다, 양쪽이 다 법원에 이제 서류 제출하고 네.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appearance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재판 날짜를 잡고 쌍방이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판사가 뭐 누가 이겼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죠. 네. 근데 이 소장을 받는 임차인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소장을 주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잘못 소장을 줬다가는 오히려 임대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겠죠. 25%만 내도 퇴고를 안 당하는 사람인데 네. 아까 6월 30일까지 20%부터 몰아서 내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1월, 2월, 3월, 4월, 5월, 6일을 6월에 가서 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말하자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건물주인이 예를 들어서 5월 달이나 4월 달에 소송을 해버렸다. 이렇다면 좀 법을 어기고 소송을 강제 집행을 지금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금도 물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오히려 잘못 소장을 줬을 경우에는 그렇죠. 네. 임차인이 또 임대인한테 맞소송을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이나 받는 사람 입장이나 좀 주의해야 될 경우가 많군요. 맞습니다. 이 퇴거 소송이. 예. 네. 그러면 소송에서 만약에 임대인이 승소를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당장 짐을 빼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셰프를 판결을 받으면 네. 또 그 판결문이 셰프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또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판결을 받다고 해서 그 판결문 갖고 테넌트한테 네. 내가 판결하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셰프나 누가 경찰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판결문이 셰프 디파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셰프 디파먼에서 자기네 스케줄에 의해서 네. 어느 날짜 어느 날 나가니까 나가서 이제 그 테넌트한테 5일 안에 나가라는 뭐 통보를 이렇게 주고 딱지 같은 거 붙이고 가죠. 그래서 5일 안에 안 나갔을 경우에는 네네. 와서 키를 아예 바꿔버려요. 그때부터는 합법적인 건가요? 네, 그다음부터는 만약에 키를 바꿨는데 네. 아직 안 나가서 키를 바꿨는데 안에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물건은 마음대로 못 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건을 빼려고 한다면 네. 건물주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그 물건을 언제 빼겠다고 해서 물건을 다시 이제 날짜를 다시 어레인지를 해서 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퇴고 소송이라는 게 그 절차마다 어떤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지켜야 되는 날짜들이 딱딱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루라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정확히 일단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퇴거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은
밀린 렌트부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뭐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줘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리스 어그리먼트를 보면 네. 이 계약서에 어떤 계약서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네. 그럼 이긴 사람이 진 사람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거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이 네. 테넌트를 내보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네네. 그 변호사 선임하면서 쓰는 비용에 대한 거를 또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퇴거 소송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운 것 같은데 또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6월 30일 이후에 퇴거 유예 조치가 끝이 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좀 그렇죠. 지켜봐야겠네요. 예. 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퇴거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어쩌면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월 3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테넌트하고 건물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테넌트가 내가 자진해서 나갈 테니까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다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 제 손님 직접 제가 이렇게 해드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 밀린 렌트를 못 받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이게 법이 또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진해서 본인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건물을 다시 돌려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형편이 어려운 테넌트 상대로 어떤 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테넌트가 자진해서 나가니까 좋고 테넌트 자체도 여기서 나간 다음에 계속 건물주인이 쫓아서 판결문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예 그럼 건물주인한테 연락하고 네. 해서 내가 자진해서 나갈 테니까 그동안 밀린 돈은 서로 안 받는 걸로 하자 해서 합의서를 사인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 손님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밀렸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빚에 대한 건 다 탕감을 받고 대신 미리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자진해서 임차인이 나가준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좋은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서로 좋을 수가 있죠. 네.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도 퇴거 소송이 꼭 필요하시다면은 일단 혼자서 진행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전문가의 그렇죠. 정말 조언이 네. 아주 필요한 소송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퇴거 소송과 관련해서 또는 기타 부동산법이나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 714-634-1234 714-634-123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퇴거 소송과 관련해서 오늘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퇴거 소송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또 바라면서 그렇죠. 그래도 알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